네, 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해포민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정말 저는 육아의 늪에 지금 빠져 있어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이제 업로드를 하려고 목표를 정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네요. 정말 육아란, 끝도 없는, 정말 쉬는 시간이 없는 느낌이에요. 아주 이제 오프인 날에 훨씬 더 바쁜 느낌이랄까? 아무튼 지금 짬이 좀 나가지고 지금 아이 재우고 지금 잠깐 짬이 난 상태에서 어 이거 리뷰 강의 하려고 지금 잠깐 나왔습니다. 아, 그 요즘 유튜브도 보고 또 여러 가지 인스타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서 좀 느꼈던 게 많이 있어요. 음, 일단 어떤 사람이 목표를 정해야 된다. 그 목표를 정해야지만, 음,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수단과 방법이 이제 정해진다. 그래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 게 그 방향성을 어, 얻게 된다라는 이제 이런 말들을 많이 봤는데, 그러면서 저도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을까? 이거의 끝은 뭐였으면 좋겠는지 생각을 하면서 음, 어, 환자를 대하고 이제 케어를 해주는 건 저는 너무 제 성향에 너무 맞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건강해지고 제가 도움이 되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좋은데 이런 지금 유튜브 헬퍼민 TV 하면서 이렇게 댓글들도 너무 좋게 다 달아주시고 또 도움이 되셨다니까 너무 그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댓글 이제 보면서 그리고 이제 댓글 이제 올라온 거 있나 왜 체크하면서 댓글 달린 거 있으면 너무 기분 좋고 또 잘 보고 있다고 이제 해주시면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나도 내가 뭐 별건 아니지만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같은 치료사 분들 그러니까 뭐 신입 치료사 분이시라던가 아니면 뭐 어떤 분이라도 저에게 조금 제가 이제 공부하고 이랬던 지식을 좀 공유하고 싶다. 뭐 배워보고 싶다. 뭐 서로 배우는 거니까요. 어쨌든 관점에 다 차이가 있으니까 어, 저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배울 점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또 저한테도 배울 점이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을 이렇게 좀 저도 강의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걸 계속 하면서. 그래서 오프라인 내년 목표는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게 일단은 목표입니다. 목표로 세웠고 그래서 만약에 오프라인 강의를 하게 되면 이론은 정말 간단하게 넘어가고 이론은 대부분 유튜브로 얼마든지 들을 수 있으니까 오프라인의 장점은 직접 본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전 실습, 실기 위주.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떠한 테크닉을 사용을 하는지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척추부터 골반, 뭐 어깨, 견갑골, 뭐 골반 얘기했고 뭐 허리, 그러니까 허리 골반, 그리고 고관절, 그리고 이제 발 쪽이라던가 뭐 턱관절이라던가 뭐 경추 쪽도 그렇고 이런 걸 어떻게 이제 케어를 하는지 또 이제 뭐 매뉴얼적인 것도 그렇고 뭐 운동 치료로도 그렇고 어떻게 체형을 교정해 나가는가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치료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좀 하면 좋지 않을까 난 목표만 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근데 제가 오프라인 강의를 한다고 하면 올 사람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일단 뭐
만약에 그래 나 올 갈 의향이 있다. 뭐 가깝기만 하면 뭐 너무 멀지만 않는다면 갈 의향이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다 생각하시면 일단은 제 이제 같은 연차 제 학교 동기 친구가 이제 공무원 그러니까 재활병원인데 그러니까 신경계 이제 병원인데 이제 약간 준 공무원 이제 정직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좀 특이하게 이제 신경계 환자분들을 1년간 보고 또 이제 파트가 바뀌어요. 그래서 뭐 모달리티로 바뀌었다가 또 이번에는 이제 근골격계 환자분들 케어하는 쪽 파트로 이제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계속 신경계 환자분들만 케어를 하다가 이제 근골격계 환자분들을 이제 케어를 하려다 보니까 좀 이제 미숙한 부분이 좀 없지 않아 있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 친구를 먼저 제 이제 실습 지금 PPT를 만들어 놨는데 그거를 보면서 그 친구에게 이제 다 알려줄 생각이에요. 한번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지금 이제 OS 환자분들을 이렇게 치료하고 평가한다. 그래서 너가 이제 내가 알려줄 테니까 그걸 이제 뭐 너의 이제 방식대로 이렇게 잘 승화시켜서 해봐라. 그래서 한번 날 잡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먼저 해보고 뭐 피드백도 받아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정해서 정말 이제 저도 이제 준비가 좀 되면은 오프라인 강의를 한번 내년 안에는 한번 시도를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뭐 여러 가지 뭐 이 운동선상 증후군도 빨리 이제 마무리를 곧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책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근육학 이제 한 근육을 이제 잡아놓고 이렇게 좀 음, 어, 이렇게 리뷰 강의처럼 길게 안 하고 좀 짧게 짧게 근육학 위주로 좀 진행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뭐 요즘 블로그도 글을 올리고 있고요. 여러 가지 방향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긴 한데 모르겠어요. 일단 가장 큰 목표는 일단 오프라인 강의라는 거, 실습 강의. 일단 뭐 가격부터 뭐 날짜, 장소, 뭐 몇 명 정원을 할 건지 이런 것도 뭐 제가 이쪽 분야를 아예 모르니까 뭐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래서 제가 정말 관심이 아예 없으신지 아니면 관심 있는 분이 조금이라도 있으신지 궁금해서 그런 거니까요. 네, 그러면 서론이 너무 길어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19번째. 이분 사진을 보면은 여성분 사진이죠. 뒷모습, 앞모습. 이제, 이제 책에서 이제 설명한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상완 외전과 내회전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상완골은 흉곽과 평행하기보다는 몸의 측면에서 더욱 떨어져 있다. 주두는 외측을 향하고 있고, 주관절완은 내측을 향하고 있다. 왼쪽 견관절은 오른쪽보다 더 내외전되어 있다. 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번에 좌측 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평가하는 방법을 좀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흉곽과 평행하지 않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좀 외전돼 있다는 거죠. 얘는 좀 일직선인데, 그러니까 흉곽이 이렇게 일직선인데 얘는 좀 이렇게 에이비덕션 됐던 뜻이에요. 좀 평행하지 않고 좀 외전돼 있다. 그리고 주관절, 주두가 약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는 거죠. 얘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내외전 됐다는 뜻이겠죠. 주두를 보고도 상완골이 외회전 틀어짐을 좌우를 이렇게 비교를 해볼 수 있구나. 아니면 이 상완골, 이 휴머러스의 라인을 보고도
이 사람이 외전됐는지, 조금 더 내전됐는지를 그냥 눈으로 평가할 수 있겠구나. 이런 걸 그냥 가볍게 알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B 사진 보면 더 외전이 잘 보이죠? 외전되어 있는 게. 그리고 이제 주관절와 큐보이드 포사, 큐보이드 포사가 이거예요. 좀 생소하실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찾아봤는데 약간 이제 무릎으로 치면은 오금 같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이 부위가 바라보는 방향이 좀 더 안쪽을 바라본다 이거예요. 왼쪽 팔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 주두가 외측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랑 뭐 주관절와가 내측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 다 같은 말입니다. 어쨌든 내외전됐다는 뜻이고요. 어, 그래서 이 랜드마크로 사용할 수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두를 통해서도 그렇고 주관절와를 통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내외전, 외외전을 어, 파악하는데 좋은 랜드마크다. 그렇게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마지막 문장에 보면은 만약 견관절이 하강이 되면 상완관절의 정렬은 외전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견관절이 하강된다는 뜻이 결국은 견갑골의 높이가 그냥 내려갔다는 게 아니라 견갑골이 하방회전되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견처럼 이렇게 하견인 분들은 그냥 견갑골 자체가 내려가진 않죠. 이렇게 지금 라인이 이렇게 됐다는 것은 이렇게 하방회전되어 있다는 뜻이죠. 하방회전되면서 어깨가 내려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상완 관절, 그러니까 GH 조인트가 에이비덕션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거죠. 그러니까 팔은 똑같이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있어도 이 견갑골이 하방회전이 되면은 하방회전돼서 움직여 버리면 결국은 이 GH 조인트는 외전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는 게 견관절이 가만히 있고 그 상태에서 상완골이 외전될 때 GH 조인트가 외전돼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반대로 견갑골이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휴머러스는 가만히 있고 견갑골이 하방회전 되면은 이거 GH 조인트가 외전된 상황이구나라고 우리가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은 이 사람은 이 상완골이 딱 외전이 확실하게 보이잖아요. 이 라인이. 얘는 평행하고. 근데 얘네 둘이 비슷해요. 이렇게 둘 다 그냥 평행한 느낌이에요. 흉곽이랑. 그러면 이 사람은 외전된 건 없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견갑골의 높이나 포지션을 봤을 때 뭐 오른쪽이 훨씬 더 하방회전되어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팔이 이렇게 흉곽이랑 수직이라고 하더라도 평행이라고 하더라도 얘는 외전된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다. 얘는 뭐 똑같고 얘는 그냥 견갑골이 이런데 얘만 하방회전 되어 있으면 얘는 평행처럼 그냥 외전 안 된 팔처럼 보이지만 견갑골이랑 상한 휴머러스의 관계를 봤을 때 외전 포지션으로 돼 있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골반, 그러니까 이게 견갑골이랑 골반과 고관절, 견갑골과 상완관절 이 두 개는 되게 유사한 점이 많아요. 이게 볼앤 소켓 조인트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이제 같이 생각하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골반과 고관절을 이제 예를 들었는데요. 골반의 전방 경사 그리고 고관절 굽힘 포지션은 골반을 기준으로 보면은 이제 고관절이 굽힘된 것이고, 그러니까 골반이 가만히 있고 우리가 이제 다리를 구부렸을 때, 고관절 굽힘돼 있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이 사람이 서 있어요. 다리를 구부리지 않은 상태로 그냥 편하게 서 있는데 골반 자체가 전방경사 돼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안테리어 틸팅 돼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다리를 구부리지 않았지만
고관절이 굽힘돼 있는 상황이구나 라고 우리가 평가가 되는 거죠. 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견갑 만약에 예를 들면 다리가 구부려지지 않고 그냥 서 있는데 골반이 전방경사돼 있으면 아, 이 사람은 고관절이 굽힘이 돼 있구나. 그럼 고관절 굽힌근이 좀 타이트할 수도 있겠구나. 짧아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다리를 구부린 포지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하방회전 같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팔은 그냥 편하게 이렇게 벌어지지 않고 그냥 이렇게 흉곽이랑 평행하게 수평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견갑골 보니까 완전 하방회전돼 있어요.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수평돼 있지만 팔이 외전돼 있는 포지션이구나. 그래서 외전근들이 좀 타이트할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보통 이제 헬스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트레이너들 그런 분들 보면은 어, 이제 약간 랩풀다운이나 이런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 광배근이 엄청 과하게 써져면서 그런 패턴으로 이어서 약간 견갑골이 하방회전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또 팔도 상완골도 이제 외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훨씬 더 외전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외전근이 엄청 이게 공간이 좁아져 있겠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팔만 보고 외전되어 있는지 내전되어 있는지 이런 걸 보지 말고 견갑골이랑 같이 비교해서 평가를 해야 된다. 그리고 어깨 내외전 외회전도 마찬가지예요. 내외전 외회전도 그냥 어, 팔만 보고 내외전 외회전을 평가하면 안 되고 이 견갑골이랑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견갑골이 완전 말렸어요. 프로트랙션처럼 완전 말려 있는데 그런 사람이 당연히 이 주두가 안쪽을 바라보고 어, 주, 주두가 바깥쪽을 바라보고 이 주관절와가 안쪽을 바라보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관절와가 정면을 본다? 그러면 오히려 이 사람은 상완골이 외회전 틀어짐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져보면 인프라스피나투스나 테레스 마이너 같은 근육들이 되게 타이트한 경우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팔만 보지 말고 견갑골이랑 같이 비교해서 그 포지션을 정확히 평가해라. 골반과 고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다음으로는 이분의 전체적인 체형을 한번 이제 평가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이제 먼저 눈에 띄는 부분이 턱관절 틀어짐이 있죠. 이분 보면은 좌측 라인이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쭉 길고 우측 라인은 좀 짧은 이런 케이스가 제일 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좌우 이제 턱관절 틀어짐이 좌우 틀어짐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턱관절 좌우 틀어짐은 경추의 측만 틀어짐과 연관이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경추를 봤을 때는 좌측이 약간 컨벡스하게 틀어져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컨벡스하다는 게 여기는 좀 더 일직선이고 여기는 좀 더 이렇게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하려면 누워있는 상태에서 이제 목뼈를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측만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어, 원래 평소에 그 컨벡스 돼 있는 부분은 잘 안 들어갑니다. 원래 컨케이브가 항상 돼 있는 부분은 잘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중하위 경추에 이 측만 틀어짐이 확인이 가능하고 어디가 컨벡스고 어디가 컨케이브로 틀어짐이 있는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척관절 틀어짐과 이 경추의 측만 틀어짐 연관이 있다고 말씀드린 거는 그러니까 우리 몸은 항상 보상작용이에요. 뭐든지. 그래서
턱관절이 이렇게 틀어졌다는 것은 뭔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목이 이렇게 한쪽으로 컨벡스하게 측만 틀어짐이 있으면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면 쏠려지잖아요, 한쪽으로만. 그래서 턱관절도 이게 이거에 맞는 이 틀어짐이 또 발생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좀 이해되시나요? 아무튼 이렇게 측만이 틀어지니까 턱도 자연스럽게 왼쪽이 길어지게 되는, 이쪽이 길어지게 되는. 그래서 턱만 고친다고 해결이 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경추만 고친다고도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둘 다 같이 좀 케어를 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 틀어짐이 훨씬 빨리 회복을 하겠죠. 그리고 일단 귀가 우측이 더 잘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 귀가 더 잘 보이죠. 그렇다는 건 회전으로 이렇게 틀어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전 틀어짐이 상위 경추의 회전 틀어짐인지 중하위 경추의 회전 틀어짐인지는 경추의 측만을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만이 별로 없는 상태인데 어, 회전 틀어짐이 있다? 아, 그럼 상위 경추에 회전 틀어짐이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만약에 이렇게 귀 높이가 다르다. 귀 높이가 다른 상태에서 회전돼 있으면 아, 중하위 경추의 측만으로 이 커플 모션으로 이런 식으로 되면서 회전 틀어짐이 발생했을 확률이 높겠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음, 음, 네,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좌측 목 라인이 조금 더 일자 느낌이고 우측이 조금 더 컨케이브. 그래서 그리고 우측 볼이 조금 더 잘 보이죠. 이렇게 뒷모습을 봤을 때 우측 볼이 조금 더 우측 볼이랑 귀가 조금 더 잘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측만 틀어짐과 경추 라인이 중하위 경추 라인이 이렇게 틀어져 있고 여기들이 이게 잘 보이는 걸로 봐서 아, 이 커플 모션으로 인한 회전 틀어짐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중하위 경추의 회전 틀어짐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상위 경추가 완전 문제 없다, 회전 틀어짐이 없다라고 할 수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양쪽 후두학원을 만져보고 어느 쪽이 이렇게 과하게 긴장이 되어 있는지 그 긴장의 차이라던가 좌우를 비교를 했을 때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커플 모션으로 이렇게 회전이 걸려 버리잖아요. 이렇게 측만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쪽이 더 잘 보이고 그런데 상위 경추로 원래 더 잘 보여야 되는데 상위 경추로 여기 잡아주면서 이렇게 살짝 해주면서 조금 더 원래 이 측만보다 좀 덜 보이게 하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위 경추 왼쪽이 과하게 긴장이 되어 있을 수도 있다. 어, 그래서 양쪽을 다 봐줘야 되는 겁니다. 중하위 경추도 봐주고 상위 경추도 봐주고 상위 경추는 후두한 거를 봐준다는 말이죠. 이제 중하위 경추를 케어를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경추의 로도시스를 회복시켜 줘야 되는 겁니다. 음. 이 사람 뭐 옆모습이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긴 하는데 이 뒷모습, 이 사진 보면은 약간 여기가 튀어나온 게 좀 느껴져요. 이 뒷목이. 그러니까 약간 일자목을 넘어서 약간 이제 역시자목 느낌이 좀 납니다. 뒷모습만 봐도. 사실 이제 옆모습을 봐야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어, 이 층만 틀어짐이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렇게 틀어져 있다 했잖아요. 이 틀어짐을 어떻게 교정할 거냐. 가장 중요한 게 먼저 로도시스를 회복을 시켜야 돼요. 목 같은 경우는. 그래서 로도시스를 먼저 회복시켜줘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로도시스를 회복을 시켜줘야 이 측만이 되게 빨리 교정이 잘 돼요. 그래서 로도시스를 먼저 회복을
시켜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중하위 경추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상부 흉추를 꼭 케어를 해줘야 돼요. 상부 흉추를 왜 케어를 해줘야 되냐? 아마 뒤에 나오긴 하겠지만 상부 흉추는 경추의 움직임의 지지점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부 흉추가 제대로 위치되어 있어야지만 경추가 제대로 그 지지점을 어, 기반으로 움직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 흉추가 틀어지면 목이 애초에 포지션이 제대로 될 리가 없다. 그래서 상부 흉추는 꼭 그 경추의 이제 프록시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꼭 교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커플 모션을 따르는 상부 흉추의 측만까지도 같이 교정해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제 이게 중하위 경추고 이게 상부 흉추 레벨이죠. 이게 지금 커플 모션을 나타내는 건데 같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하위 경추에 측만이 있다는 거, 그리고 커플 모션으로 이렇게 회전이 걸려 있다는 거는 상부 흉추도 당연히 이렇게 걸려 있다는 소리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래서 상부 흉추를 꼭 같이 교정을 해줘야 치료 효과가 훨씬 더 확실하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이렇게 회전이 걸려 있는데 이 중하위 경추만 회전 틀어짐을 교정해 준다고 해서 상부 흉추를 교정을 안 하면 그 움직일 때 불편감이나 그냥 봤을 때 그 체형 교정이 훨씬 더디어집니다. 그래서 상부 흉추까지 꼭 교정을 해줘야 된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턱관절 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도 이쪽이 길고 이쪽이 짧죠. 이 사람도 당연히 경추에 측만 틀어짐이 당연히 내포되어 있을 확률이 많이 높은 거죠. 그래서 이 중하위 경추냐 아니면 상위 경추냐 확인을 해보고 둘 다 이제 케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상부 흉추까지 그래서 턱관절, 상부 경추, 흉추라 그랬나요 제가 아까? 상부 경추, 중하위 경추, 그리고 상부 흉추까지 이렇게 종합적으로 진행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이거는 당연히 상체만 보고 지금 평가를 한 거기 때문에 예전에도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몸에서 체형 교정을 하는데 그리고 체형이 틀어지는데 가장 큰 핵심은 체중심이기 때문에 이 체중심 회복까지 진행해야 당연히 많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체 상태만 보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이 체중심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케어를 해줘야 이러한 상부의 상체의 틀어짐도 훨씬 더 어, 좋은 그 효과가 나타난다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조금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 남자분 사진이랑 이 아까 여자분 사진을 좀 비교해서 가져왔는데요. 둘 다 비슷하게 턱관절 틀어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왼쪽이 좌측 라인이 좀 더 길게 길어지면서 우측 라인은 좀 짧아지면서 틀어지는 패턴 둘 다 이제 똑같은 비슷한 패턴으로 지금 턱관절이 틀어져 있는데요. 근데 이게 양쪽 목 어깨 라인은 뭔가 다르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어요. 이 목 라인부터 어깨 라인 있죠? 이 남자분이랑 여자분이 좀 다르죠? 지금 이렇게, 여긴 이렇게. 이게 좀 달라요. 음, 이러한 차이는 체중심에 대한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턱의 틀어진 방향은 비슷한데 좌측 남성분은 양쪽 어깨를 기준으로 이 중앙선에서 머리가 약간 좌측으로 수평 이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중앙 라인에 살짝 이렇게 수평 이동이 돼 있어요. 왼쪽으로. 반대로 이 여성분은 우측으로 이렇게 수평 이동이 솔직히 좀 가 있죠. 좀 쏠려 있죠. 우측으로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이 돼 있죠.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이렇게 좀 수평 이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남성 왜 이러냐? 이 뭘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남성분의 전체적인 몸을 당연히 봐야지만 이제 확실하겠지만 이제 제 예상으로는 이 남성분은 체중심이 좌측으로 쏠려 있을 확률이 높다. 그러니까 머리가 있는 위치가 곧 그 사람의 체중심이 있는 위치라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대부분 그럴 확률이 많이 높아요. 여성분은 우측으로 체중심이 당연히 쏠려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게 체중심이 이제 한쪽으로 쏠린 게 심한 분들은 이렇게 헤드가 그 체중심 쏠려 있는 쪽으로 수평 이동이 되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수평 이동까지 돼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정말 평소에 체중심이 저쪽으로 쏠려 있구나. 반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남자분이 왼쪽으로 머리가 수평 이동이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체중심이 쏠릴 수가 있을까요? 어, 그러기 어렵겠죠. 이 여성분 같은 경우도 오른쪽으로 수평 이동이 지금 되어 있는데 머리가 왼쪽에 체중이 이렇게 많이 쏠려 있을 확률이 높을까요? 저는 이제 적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거 다 맞진 않는데 이렇게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 라는 취지로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북목이라고 해서 머리가 앞으로 나가 있는 사람은 당연히 체중심이 앞으로 쏠려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머리가 앞으로 나가는데 체중심이 뒤로 가는 게 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사지탈 플레인, 그러니까 앞뒤의 불균형뿐만 아니라 좌우의 불균형도 비슷하다. 체중심이 왼쪽 다리냐, 오른쪽 다리냐, 어느 쪽 다리로 실리는 거에 따라서 머리도 헤드의 포지션도 그렇게 이동된다. 수평으로. 예,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헤드의 포지션을 통해서 이 사람의 체중심의 이동이 어디로 되는지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분의 이제 경추, 목 라인을 보면은, 경추가 둘 다 이제 좌측이 컨벡스하게 측만 틀어짐이 있다고 보여지죠. 음, 이분도 그렇고, 이분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측만, 중하의 경추의 측만 틀어짐과 수평 이동 틀어짐은 또 다른 개념인 거예요. 예, 이 경추의 틀어짐이고, 측만은 경추의 그냥 틀어짐이고, 이 수평 이동은 이 전체 몸의 체중심과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목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 수평 이동을 교정한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체중심을 봐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왜 이렇게 이 맷돌춤 춘 것처럼 왼쪽으로 이렇게 가 있지? 목을 막 이렇게 뭐 만지고 뭐 강화시키고 뭐 스트레칭 시키고 뭐 막 이렇게 막 해도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체중이 이쪽으로 쏠려 있다면. 그래서 체중심을 꼭 봐야 된다. 아무리 목 환자를 하더라도 목이 아파서 왔다 하더라도 체중심을 꼭 수정을 좀 해줘야 된다. 네, 그렇다는 겁니다. 네, 이어서 좀 평가를 해보면 이제 책에 나온 것처럼 좌측 어깨 관절이 좀 더 이제 외전이 되어 있고 내외전 되어 있는 것을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양쪽 어깨 높이는 심하게 이렇게 확연하게 뭐 차이나 보이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거는 나무를 보는 이제 평가 방법이라고 한다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이렇게 뭐 좌측 어깨 관절이 좀 더 외전, 뭐 내외전 되어 있다든지 양쪽 어깨 높이가 뭐 어떻게 차이가 돼 있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나무를 보는 평가 방법인 거고 이제 숲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제 숲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 나무가 왜 그렇게 돼 있는지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몸에 대한 전체적인 이 숲의 관점은 당연 체중심이죠. 체중심. 체중심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의 체중심. 그래서 이 사람의 몸에 대한 축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로 쏠려 있는가, 그것을 알아야 이 사람의 전체적인 몸의 상태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그래서 나무들이 이런 상태구나.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보면은 양쪽 옆구리 라인을 먼저 한번 보세요. 옆구리 라인을 보면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좌측 옆구리가 우측 옆구리에 비해서 조금 더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쑥 여기 보시면 좀 이렇게 쑥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그림자가 좀 젖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서도 살짝 이렇게 더 들어가 있어요. 이게 자세히 보면. 그리고 이제 앞쪽에서 보면 바지의 벨트 라인이 그러니까 바지 라인을 보면 미세하지만 좌측이 조금 더 높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보통 바지든 치마든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쪽으로 이 체중이 쏠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 체중을 계속 실기 때문에 힘의 방향이 아래로 가면서 낮아지는 거고,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제 반대편은 GG보다는 OKC로 굽힘을 더 많이 쓰겠죠. CKC로 많이 쓰는 쪽 다리는 펌을 더 많이 쓸 거고, OKC로 많이 쓰는 데는 굽힘이나 이런 움직임을 더 많이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자동적으로 옷이 체중이 많이 실리는 쪽은 내려가고, 체중을 좀 덜 실리는 쪽은 굽힘을 조금 더 하는 쪽이 되니까 조금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치마가 조금 더 올라간다든지, 바지 라인 조금 더 올라간다든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왼쪽이 조금 더 높으니까 왼쪽으로 체중이 실기보다는 오른쪽으로 좀 더 실는구나. 오른쪽 실는 게 좀 더 이 사람한테 평소에 그런 움직임의 패턴이구나. 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골반을 보고도 좀 알 수 있는데 이 뒷모습 보면 일리아 크레스트 라인을 이제 그려 보면은 왼쪽이 조금 더 높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임상을 많이 해보면 조금 이제 파악하기가 조금 더 쉬워요. 이 손을 얹어봤다고 상상을 했을 때 왼쪽이 조금 더 일리아 크레스트 라인이 더 높게 위치한다는 것을 그림을 통해서 조금 유추가 가능합니다. 이걸 보면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분은 현재 우측으로 체중심이 쏠려 있는 상황이다. 이제 그랬을 경우에 하체는 물론이고 상지까지도 이 쏠려진 체중심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몸의 축이 우측으로 쏠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몸의 축이 우측으로 이렇게 쏠려 있는 겁니다. 우측 다리로. 우측 다리로 쏠려 있으니까 그래서 이분은 나도 모르게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좌측 어깨가 약간 외전 포지션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우측으로 체중이 계속 쏠려지니까 왼쪽이라도 팔을 벌려야 이 균형감이 좀 맞거든요. 서 있을 때. 그래서 몸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왼쪽 어깨가 약간 외전 포지션을 하고 있는 거구나. 아까 이 사람 약간 왼쪽 팔이 조금 더 외전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이 사람 체중심이 오른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팔이 이렇게 자꾸 나도 모르게 외전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숲을 아니까 나무가 왜 그런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우측으로 체중심이 쏠려 있는 거에 대한 보상작용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우측으로 몸의 축이 이동되어 있어서 이제 우측의 어깨는 이 축이랑 가깝기 때문에 중력에 대한 데미지를 덜 받아요. 근데 반면에 좌측은 몸의 축으로부터 이 멀어져 있잖아요. 견갑골이. 그래서 중력의 그 모멘텀이 길기 때문에 그만큼 부하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축이랑 멀어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신문지 게임을 한다. 그래서 신문지 위에 올라가서 버텨야 된다. 근데 그 신문지로부터 멀어질수록
되게 힘들잖아요. 힘을 더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신문지랑 가까울수록 힘이 덜 쓰이고. 그리고 우리 이제 옛날 아주머니들이 엄청 큰 항아리를 이제 머리에다 이고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가면 이 축을 사용하면 덜 힘들단 말이죠. 그 무거운 걸 이동을 할 때. 근데 이거를 음, 뭐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한 상태에서 그 항아리를 들고 간다? 그럼 팔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축이랑 멀면 멀수록 그 발생하는 데미지가 커진다. 그래서 왼쪽 견갑골은 이제 축이랑 좀 멀어져 있으니까 그만큼 중력에 대한 부하를 많이 받게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러한 이론으로 봤을 때 좌측 어깨 관절이나 아니면 견갑골 주변에 통증이 우측보다는 좌측이 통증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단순히 견관절이 뭐 외전되어 있다, 뭐 내외전되어 있구나. 그래서 외전 근육, 내외전 근육들 풀고 스트레칭하고 반대쪽 뭐 대양근 그런 근육들을 운동하고 근력 강화하고 보면 그런 식으로 이제 풀어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전체적인 이 사람의 몸에 대한 상태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치료하더라도 해야 되는 거죠. 숲이 이제 막 다 타고 있는데 나뭇가지 하나 떨어진 거 붙이고 있는 것 같은 상황이라는 겁니다. 이 체중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이 어깨 포지션만을 보고 치료를 한다는 건.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이제 제가 이제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이제 환자가 좌측 어깨 아파서 왔다. 만약에 그거 예를 들면 뭐 상지나 이제 좌측 어깨 관련해서 이제 매뉴얼을 어느 정도 좀 가볍게 진행을 하고 이제 체중심, 진짜 원인에 대한 이제 접근을 좀 계속 하려고 이제 환자에게 설명도 해주고 그쪽으로 좀 유도를 해 나갈 것 같아요. 아무리 이제 원인이 체중심이 맞다고 해도 환자랑 이 라포가 깨지면 이 어깨 아픈데 이제 체중심 운동하고 있으면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돈 내고 시간 내서 왔는데 열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그런 식으로 돼버리면 이제 더 이상 그 사람에게 나는 도움되는 사람, 이제 치료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라포도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어깨가 아프다고 왔으면 당연히 원인이 체중심이라고 하더라도 어깨 부분을 당연히 해줘야겠죠. 매뉴얼 해주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인프로버가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그거를 이제 더 굳히기 위해서 체중심까지. 그래서 우리가 기계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사람을 치료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항상 이제 명심을 해야 됩니다. 애초에 그냥 사람이 싫어지면 뭐 어떤 좋은 치료를 해줘도 더 이상 이제 저의 치료가 먹히지가 않나요. 그걸 꼭 생각을 해야 되고, 음, 네, 이거는 이제 같은 말을 조금 더 반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요. 이제 아까 평가했던 머리와 경추의 상태도 마찬가지죠. 아까 평가한 것은 나무와 같다면 체중심과 연결지어서도 이분의 상태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몸을 이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앞서 이제 체중심이 우측으로 쏠려 있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뭐든지 머리의 위치는 체중심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요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북목인 사람이 절대로 체중이 뒤로 쏠려 있을 수가 없고 마찬가지로 좌우 중 어느 한쪽으로 머리가 쏠려 있는데 반대쪽으로 그와 반대쪽으로 체중이 쏠릴 수가 없다. 머리의 위치가 그 체중심이 있는 위치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뭐든지 예외는 있지만 대부분의 그러한 패턴이 자연스러운 패턴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림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제 A 조인트 시프팅 틀어짐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러한 틀어짐의 가장 큰 원인, 수평 이동의 가장 큰 원인, 당연 체중심의 좌우 불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여성분도 이렇게 수평 이동된 이유가 우측으로 체중심이
쏠리는 게 오래되었기 때문에 틀어짐이 발생한 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래서 몸통 골반 이제 교정을 하면은 상체도 좋아진다 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이제 괜히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몸통 골반을 교정했다는 것은 체중심을 회복을 시켰다는 거거든요. 이 좌우의 불균형, 체중심의 좌우 불균형을 어느 정도 개선시켰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체중심이 균등해지면 많은 것들이 변화한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우측으로 체중이 쏠려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머리도 쏠린 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이쪽이 쏠려 있으니까 이쪽은 다리의 CKC 역할을 덜 하겠죠. 그럼 중둔근이 약화되고 중둔근이 빠지게 되면서 약간 측방편의와 같은 이런 틀어짐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높낮이도 당연히 한쪽으로 쏠리니까 높이도 달라지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허리는 당연히 이 큰 골반을 따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측만 틀어짐이 발생을 하겠죠. 이런 측만 틀어짐이 어쨌든 발생을 하겠죠. 허리가. 그럼 또 허리에 대한 부하가 또 발생을 할 거고. 그리고 이렇게 체중이 쏠려 있으면 서 있을 때마다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깨가 외전 계속 포지션을 만들어 줘야 돼요. 얼마나 여기 어깨에도 부하가 많이 가겠어요. 계속 힘이 들어가고 텐션이 걸려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앞모습으로 봤을 때 이쪽으로 쏠려 있으면 당연히 이제 머리도 이쪽으로 가게 되고, 그리고 축이랑 멀어진 좌측의 견갑골과 GH 조인트, 그런 주변 근육들은 계속 그 중력에 대한 데미지를 받게 된다. 그래서 늘어나고 통증이 생기고 기능적으로 부족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체중심을 해결을 했을 때 이러한 발생하는 문제점들, 이 체형이 틀어짐에 이, 이 체형이 틀어지는 이런 기전들, 이런 게 확 개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체중심이 균등해지면 많은 것들이 변화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반대로 이 다른 거 다 해도 체중심이 회복되지 않으면 또다시 틀어지고 되돌아갈 확률, 재발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치료하는 데 있어서 체중심 회복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가장 중요하다. 어떤 어떤 부위의 통증을 가지고 온 환자라 하더라도 체중심은 꼭 평가를 하고 확인을 하고 회복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네, 이제 다음 사진인데요. 이 할머니 이 분의 사진입니다. 이 책에서는 이분의 흉추 만곡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지탈 플레인의 문제점을 이제 파악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목은 거북목이고 등은 이제 후만되어 있고 골반은 이제 앞으로 나와 있는 이제 전방 경사가 아니라 전방이 이동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당연히 전방 경사와는 다르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분은 이제 고관절 굽힘 포지션이 아니죠. 고관절 편 포지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방 경사가 아니라 전방 이동이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임상에서 보면 되게 헷갈려요. 근데 그래서 전방 경사는 허리가 전반이 이제 과해지는데 전방 이동은 일자허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이제 조금 비교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허리의 커브에 전만이 과해졌는지 줄어드는지, 그리고 고관절이 서 있을 때 굽힌 포지션인지 아니면 편 포지션인지, 그거를 보고 이 사람이 전방 경사인지 전방 이동인지 좀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전방 이동이고, 그래서 허리의 커브는 당연히 줄어들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스웨이백 체형인 겁니다. 근데 이제 스웨이백 체형에 원래 백리가 포함이 되는데 이분은 그래도 무릎이 과하게 백리 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이분은 이제 무릎 대신에 등을 약간 뒤로 보낸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스윗백 특징 중 하나가 엉덩이가 완전 이제 나락이고 머리가 거북목 앞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체중심도 당연히 앞으로 쏠려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둔근이 일을 못하니까 서 있을 때든 뭐 앉았다 설 때든 어쨌든 생활하면서 둔근이 계속 이를 사용을 못하게 되겠죠. 스윗백 그 골반이 전방 이동 틀어짐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육이 안 되니까 관절에 무리가 점점 가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체중이 전방으로 쏠려 있다고 이제 머리가 앞으로 나와 있으니까 체중심이 이제 체중이 이제 전방에 쏠려 있는데 이제 그 몸의 균형을 또 잡기 위해서 이 전방으로 쏠려 있는 그 체중심 그 균형을 또 보상하기 위해서 음, 안 그래도 일자허리에 이 꺾이는 힘이 제공이 됩니다. 계속. 그래서 허리 통증이 있을 수도 있다고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좀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체중이 앞으로 쏠리고 있는데 그래서 너무 앞으로 쏠리면 넘어지니까 어, 뒤로 제끼려고 해요. 근데 그걸 이제 허리로 보통 하는데 허리가 또 일자허리잖아요. 관절이 굳어 있는데 꺾이는 힘을 제공하니까 허리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갈비뼈가 엄청 하강돼 있죠. 예, 복직근이 엄청 짧아져 있다. 그래서 당연히 복직근의 이런 이제 갈비뼈나 골반의 위치가 이렇게 바뀌어 있으면 당연히 복압 형성은 제대로 안 되겠죠. 갈비뼈와 골반의 포지션에 따라서 복압의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제 위치에서 벗어나면 복압 형성이 제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제 아랫배 IAP는 거의 이제 안 될 것으로 예상이 좀 됩니다. 그리고 뒤에는 그럼 잘 되냐? 뒤 옆구리 IP는 그럼 잘 되냐? 그렇지가 않나요. 이렇게 중립에 있어야 뒤에도 호흡이 잘 가지, 이렇게 아예 뭐 일자허리처럼 이렇게 튀어나왔다고 해서 거기로 호흡이 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벌징 같은 느낌이 들고, 이 텐션감 있는 이 복압 형성은 안 돼요. 아무튼, 뭐 아랫배 IAP든 뒤 옆구리 IAP든 둘 다 형성이 잘 안 된다. 그리고 목도 등과 같이 원래 등과 같은 라인이 일자목인데, 그러니까 이게 원래 이 라인이 그냥 쭉 이어지는데 이렇게 딱 앞을 보려고 이렇게 꺾었죠. 그러니까 여기만 딱 꺾인 거예요, 지금. 목만. 딱 여기 이 주름 생긴 데만 딱 꺾인 겁니다. 이제 경추만 좀 과도하게 꺾여진 거죠. 결국은 상부 흉추로부터 이 미끄러지면서 버선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한 레벨만 신전 움직임을 과하게 사용을 하면 신전이 안 되면서 글라이딩이 돼버려요. 그 약한 부위, 약한 레벨이 그 이 부위니까요. 지금 이 주름 젖어 있는 게 약한 부위예요. 약한 레벨. 이 레벨이 계속 신전 움직임을 계속 과하게 하다 보니까 약해진 거죠. 그러면서 앞으로 밀려나는, 글라이딩 되는, 그래서 버선목이 되는, 상부흉추가 튀어나와 보이는 이런 버선목 형태로 발전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경추 분절 하나하나가 조절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이제 뒤로 신전 움직임을 할 때도 머리통 자체가 그냥 뒤로 넘어가 버리는 그 귓바퀴가 엑시스로 사용이 안 되는 그런 움직임을 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상부 흉추의 움직임의 부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경추를 굽힘하거나 저침할 때 경추의 분절 하나하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컨트롤 되면서 움직이려면 상부 흉추에서부터 움직임이 시작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경추에 교정을 할 때는 상부 흉추까지 꼭 교정을 해줘라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경추의 코어라고 불리는 딥넥 플렉서의 오리진은 T4라는 사실은 많은 의미를 내포를 합니다. 이 경추의 움직임이
상부 흉추에서부터 조절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경추에서만 과도한 움직임이 발생하지 않고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움직임이 가능한 겁니다. 이 버섯목과 같은 체형은 경추가 신전을 할 때 상부 흉추의 신전 움직임이 배제가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는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상부 흉추에서 나와야 할 신전 움직임이 안 나오게 되면서 경추에서만 과도한 이 신전이 요구되고 그리고 경추 중에서도 어느 특정한 레벨에서만 계속 그렇게 신전 움직임이 발생을 하니까 그 레벨이 약해지면서 글라이딩이라는 틀어짐을 야기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허리로 치면 전방전이증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해결책도 마찬가지로 상부 흉추에서부터 신전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들어줘야 돼요. 점점 버섯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들어가고 경추를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사용하게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그래서 튀어나온 부분을 그냥 눌러주는 게 아니라 신전 움직임의 시작점을 바꿔줘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상부 흉추의 움직임을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상부 흉추에서부터 신전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게 아주 포인트죠. 허리로 치면 허리도 전방전이증이 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허리의 움직임의 기반, 움직임의 시작점이 뭐가 돼야 되냐? 골반이에요. 허리는. 그래서 골반이 이 움직임의 시작점이 돼야지 허리 어느 한 분절만 과도하게 꺾이지 않고 전방전이증이 안 일어난다. 그래서 골반에서부터 움직임의 시작점이 나타나야 허리의 통증이나 부하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허리 커브가 움직여지면서 분절 하나하나가 컨트롤되면서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발생을 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추에서는 상부 흉추, 요추에서는 골반이라는 거죠. 네, 다음 사진을 보면요. 먼저 책에 나온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자면 A 그림을 보면 우측 팔이 조금 더 주두가 내측을 향하고 있어요. 뒤에서 봤을 때. 이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상완골이 외회전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책에서는 견갑골 외전 플러스 주두가 후방을 향한다면 상완골은 외회전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중 틀어짐에 대한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견갑골이 외전, 이제 프로트랙션 되어 있는 프로트랙션 되어 있으면 상완골이 가만히만 있어도 마치 겉에서 봤을 땐 내외전된 것 같은 포지션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주두가 바깥쪽을 향하기 때문입니다. 뒤에서 봤을 때. 이것은 상완골의 틀어짐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견갑골 외전 틀어짐 때문에, 견갑골의 프로트랙션 때문에 발생되는 결과예요. 그런데 견갑골이 프로트랙션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두가 바깥쪽을 향하지 않고 뒤를 향한다. 그러니까 조금 더 내측으로 향한다. 이것은 견갑골 외전 틀어짐에 대한 상완골 보상작용이 있음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제 바로 여기서 말하는 상완골 외전 틀어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견갑골 외전 틀어짐이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견갑골이 프로트랙션 되어 있는 분들이 주로 어깨 외전 근육들이 단축이 돼요. 그 이유는 견갑골, 이 견갑골 베이스 자체가 벌어져, 프로트랙션으로 이렇게 외전되어서 틀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굽힘 동작을 해도 만약에 앞에 이제 컵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이 그 앞에 컵을 잡으려고 팔을 뻗는다 하더라도 어, 팔이 앞으로 똑바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프로트랙션 돼 있는 사람들은 남들보다 외회전 근육이 조금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왜냐면 좀 더 프로트랙션 되니까 이렇게 말리잖아요, 어깨가. 말린 상태로 앞에 있는 물건을 잡아야 된다? 그냥 굽힘에 사용되는 근육만 사용해서는 팔이 안쪽으로 향하잖아요. 근데 팔이
정면을 이렇게 뻗으려면 당연히 외회전 근육이 더 많이 사용되겠죠. 어깨가 말린 사람일수록. 그러니까 이 프로트랙션, 어깨가 말린 사람일수록 어깨 외회전 근육들이 평소에 더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다. 다른 사람들보다. 근데 이제 그게 점점 과해지면서 그 외회전 근육들이 단축되고 뻣뻣하고 이 후 관절낭까지도 뻣뻣해지면서 점점 상완골 헤드가 이제 후방으로 이동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결국은 전방할주 증후군까지도 발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 B와 같이 견갑골 보상작용 없이 바닥으로 이렇게 바닥에 이게 지지돼 있죠. 견갑골이 지지된 상태에서 상완골 헤드가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이렇게 보상작용을 막으면 이 내외전 동작할 때 제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회전 근육이 타이트하고 있다, 짧아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어깨가 프로트랙션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어깨 외회전 근육이 타이트하고 짧아지고 후 관절낭이 뻣뻣해질 확률이 높다. 그러면서 전방할주 증후군, 어깨 앞에 통증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 라고 좀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아까 이 여성분을 전체적인 체형을 한번 평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깨 관련해서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분의 체형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보면 일단 눈에 띄는 것은 머리에 회전 틀어짐, 오른쪽 귀만 보이죠? 회전 틀어짐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회전 틀어짐은 상부 경추인지 아니면 중하부 경추에서 나타난 건지, 어디가 더 퍼센트가 높은 회전 틀어짐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또 해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깨 높이도 많이 차이 나죠. 어깨 높이가 우측의 상부 승모근이 심하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흉추를 기준으로 우측의 견갑골이 좌측보다 훨씬 더 멀어져 있는, 그러니까 앞서 말했던 견갑골의 외전 틀어짐, 견갑골 프로트랙션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좌측보다 훨씬. 그리고 양쪽 팔도 보면은 좌측은 조금 더 굽힘, 우측은 조금 더 신전 되어 있고, 손바닥이 보이는 정도가 다른 것 또한 확인할 수가 있죠. 그걸 또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아까는 이제 견갑골 외전에 대해서만, 프로트랙션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상체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면, 우측 견갑골 주변에 있는 상부 승모근이나 능형근은 이제 과도하게 늘어나 있습니다. 그 흉추를 축으로 봤을 때, 좌측보다 훨씬 멀어져 있으니까요. 근데 반면에 외회전 근육은 아까 위에서 설명한 것처럼 단축되어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고요. 일단 축에서부터 멀어지면 하체든 상체든 그 기능이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양쪽 옆구리를 봤을 때, 그리고 하체를 봤을 때, 솔직히 이분은 좀 어려워요. 헷갈려요. 체중심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 이 사진만으로는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우측 상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 축과 멀어졌을 때 나타나는 패턴들이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좌측 다리에 체중이 쏠려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환자를 만났다면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발서기 테스트를 해본다던가 해서 이제 체중심이 어디로 쏠려 있는지 파악해 보면 되겠죠. 이제 보통 체중심에서 멀어지게 되면 상부 승모근, 능형근과 같은 근육들이 늘어나게 되고, 왜냐면 이제 중력의 모멘텀이 더 크게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상부 승모근, 능형근들이 계속 그 부하를 받으면서 점차 늘어나게 되고 약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 또 아니면 균형을 보상하기 위해서 팔이 벌림을 하고 있거나 그 체중이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상작용으로 팔이 벌려지거나 아니면
이 외회전 틀어짐이 발생합니다. 축에서 멀어지면 회전이 걸리게 돼요. 자꾸. 뭐 팔은 외회전 틀어짐으로, 골반은 전방 회전 틀어짐으로, 이런 식으로 축이랑 멀어진 쪽이 회전이 일어나고 축이랑 가까운 쪽은 축이기 때문에 움직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회전 틀어짐이 발생도 덜 하게 됩니다. 그렇고 이분은 이제 흉추 회전 틀어짐이 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측 후방으로 이렇게 회전이 살짝 틀어져 있는데요. 경추에서 머리 회전 우측 틀어짐이 있고 흉추에서 우측 회전 틀어짐이 있고 어깨에서 우측 회전, 그러니까 외회전 틀어짐이 있고 상대적인 우측 어깨 관절 신전 틀어짐까지 이렇게 모두 우측 뒤로 회전하는 듯한 움직임이 평소에 많이 사용했구나, 이 사람이. 그러니까 서 있어도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이 상체가 회전 틀어짐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상체가 회전 틀어짐이 없었다면 우측 골반이 앞으로 회전 틀어짐이 있었을 거라는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상체로 보상작용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분이라서 상대적으로 골반이나 하체에서의 틀어짐이 상대적으로 발견이 안 된다는 거죠. 상체로 이미 이렇게 막 회전을 다 걸어버려가지고 팔 외회전 늘어나 있고 견갑골 벌어져 있고 막 이런 걸로 막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원래 이것도 어느 정도 틀어지고 이 하체에서도 어느 정도 틀어짐이 이제 발생해서 체중심이 어디인지 좀 파악이 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상체로 그냥 다 보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체, 골반 이런 걸로 봤을 때는 별로 틀어짐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우측으로 골반이 흉추가 우측 뒤로 회전이 틀어짐이 걸려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적을수록 반대로 이제 우측 골반이 앞쪽으로 전방 회전 틀어짐이 있을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체로 흉추로 회전을 다 걸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골반은 전방 회전이 틀어짐이 잘 안 보이는 겁니다. 만약 이분이 상체가 아닌 하체로 축에 대한 보상작용을 했다면 상체는 지금보다 틀어짐이 조금 줄어들고 하체에서는 옆구리 라인이 일단 눈에 띄게 들어가고 찌그러져 있고 골반이 더 높고 상대적으로 전방 회전되어 있었겠죠. 그리고 고관절은 외전 틀어짐이 있었을 것이고 이제 상지에서는 상부 승모근이나 능형근이 늘어난 것처럼 하체에서는 요방형근이나 후중둔근, 대둔근과 같은 근육이 늘어나고 약화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축이랑 멀어지면 나타나는 패턴들을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예요. 축이랑 멀어지면 그런 중력에 대한 이런 힘을 계속 제공을 받기 때문에 상체에서는 상부 승모근, 능형근이 자꾸 늘어나고 약화되고요. 하체에서는 이 축이 왼쪽이라면 이 축을 기준으로 몸이 회전이 자꾸 걸리기 때문에 이 우측 골반이 전방 회전으로 자꾸 돌아갑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요방형근, 이쪽 요방형근도 그리고 후중둔근도 그리고 대둔근과 같은 근육들이 자꾸 늘어나고 약화가 되고 왼쪽은 축이니까 고정돼 있으니까 오히려 이제 더 좀 딱딱하게 느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축이니까 계속 둔근을 사용이 되고 있겠죠. 지지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상근과 같은 근육들은 단축되고 타이트해질 수 있는 겁니다. 왜냐면 이 축이랑 멀어지면 회전이 걸린다 그랬죠. 그래서 어깨 관절도 외회전 틀어짐으로 이 회전이 걸리듯이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리도 고관절도 외회전 틀어짐으로 회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상근과 같은 근육들이 좀 더 타이트할 확률이 높아요. 이 축이랑 가까운 왼쪽보다. 마찬가지로 상체도 이 축이랑 가까운 왼쪽은 외회전 근육이 덜 타이트하고 이 우측이 좀 더 타이트할 확률이 높은 거겠죠.
왜냐면 회전으로 이 축, 축, 이, 이 축이 형성이 된 멀어진 쪽이 회전이 자꾸 걸리기 때문에 축은 고정이죠. 말 그대로 축이니까 움직이지 않고 그래서 회전 틀어짐이 발생할 그런 움직임의 패턴이나 그런 상황이 평소에 일어날 확률이 훨씬 적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처럼 축에서 멀어졌을 때 기능이 저하되고 체형이 틀어지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축이랑 가까운 곳은 그쪽으로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축이기 때문에 고정이 되고 안정되고 틀어짐이 적어지고 기능을 상대적으로 저하되지가 않는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것처럼 축과 멀어진 쪽에 상지 쪽으로 보상을 좀 더 하는 패턴인지 하체 쪽으로 좀 더 보상을 많이 하는 패턴인지에 따라서 또 체형이 틀어짐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는 환자의 상태를 평가하고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생각하고 좀 고려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분 같은 경우는 하체가 아니라 어, 상체 쪽으로 조금 더 보상을 많이 하는 패턴인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자면 책에서 언급한 견갑골 외전 프로트랙션과 우측의 견갑골 프로트랙션 그리고 우측의 상완골 외전 틀어짐이 왜 발생했는지 단순히 그 근육들의 불균형이구나가 아니라 그렇게 발생되는 기전 원인이 뭔지 이 축에서 멀어지면 상체든 하체든 어떠한 패턴으로 이 틀어짐이 발생을 하는지 그러니까 왜 체중심이 중요하다고 하는 건지 우리가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